안녕하세요. SPID입니다. 먼저 SPID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SPID는 ISO 16962, ASPICE, CMI를 기반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하고 있고 관련 도구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SPID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화면에 보이는 URL을 방문해서 확인해 주세요. 이 영상은 FM을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IQ FM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짧고 간단하게 IQ FM을 활용하여 FM을 수행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FM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FMA는 고장 형태 또는 모드별로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제품이나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원인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또한 FMA는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서 정성적으로 신뢰성을 예측하거나 고장을 해석하는 기법입니다. FMEA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FMEA는 1949년에 미군이 군사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했고 63년에는 나사에서 아폴로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도메인은 77년에 미국의 포드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사용한 것을 계기로 1908년에 독일 자동차 협회인 VDA에서 자동차 산업을 위해 FMEA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AIAG VDA FMEA 퍼스트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렇듯 FMEA는 대략 40년 동안 다양한 응용 형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QS9000에서 설계, 공정, 품질 보증 등 각 부분에 산재한 문제점을 관리하기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FMEA를 지원하는 도구는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IQ FMEA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IQ FMEA는 한 화면에서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도구에 비해 사용하기 편하고 AIAG VDA를 충족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Q FMEA는 독일의 아피스에서 만든 도구입니다. 92년도에 출시되어 약 30년 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ISO 161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글도 95%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벤츠나 BMW, 폭스바겐 같은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용 중인 고객들은 LG와 현대모비스, 삼성 SDI 등 60여 개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IQ FMEA는 FMEA를 작성할 때 VD의 7단계 로직을 이용합니다. 7단계를 요약하면 첫 번째는 프로젝트 계획과 준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목적, 기간, 팀, 타스크, 도구 등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구조 분석입니다. 분석 범위를 시각화하고 구조 트리 또는 블록 다이어그램, 바운드리 다이어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능 분석입니다. 기능을 시각화하고 파라미터 다이어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장 분석입니다. 고장 체인을 수립하고 잠재 고장의 영향, 모드, 원인을 분석합니다. 다섯 번째는 유형 분석입니다. 고장의 등급을 매기고 고장 원인에 대한 예방과 검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최적화입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식별하고 예방과 검출 조치에 대한 책임과 마감일을 할당합니다. 일곱 번째는 결과 문서화입니다. 분석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6단계까지 만들어진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영상에서는 2단계부터 7단계까지 순서대로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IQ FM을 활용해서 FMEA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의 구조 이름은 크루즈 컨트롤이고 유형은 시스템 FMEA, 설계 FMEA 등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설계를 선택하겠습니다. 루트 이름은 SC2042입니다. 방금 입력한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루트 요소에 하이 시스템 요소를 추가하여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는 신호 케이블과 제어 장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호 케이블의 하위로는 케이블과 플러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조 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IQFM은 이렇게 간단하게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VDA 2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입니다. 구조 트리는 자동으로 1레벨, 2레벨, 3레벨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네트워크를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각 시스템 요소에 분석한 기능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활동은 VDA 3단계에 해당되는 활동입니다. 기능은 각각의 시스템 요소를 선택한 후 입력하면 됩니다. SC204에 선택한 후 기능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기능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신호 케이블을 선택한 후 기능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케이블을 선택한 후 기능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러그를 선택한 후 기능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의 핫클릭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VDA 4단계 활동인 고장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고장은 각각의 기능 단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능 입력과 마찬가지로 고장 입력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SC204의 첫 번째 기능을 선택하고 고장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고장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고장들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신호 케이블의 기능을 선택한 후 고장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케이블의 기능을 선택한 후 고장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케이블은 두 개의 기능이 입력되어 있고 각각의 기능에 고장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첫 번째 기능을 선택한 후 고장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플러그 기능에도 고장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고장 입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고장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의 핫클릭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기능과 고장 네트워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법은 기능이나 고장이나 동일합니다. 단, 기능이나 고장을 연결할 때 구조 트리에 맞게 연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능 네트워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 기준이 되는 기능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신호 케이블의 첫 번째 기능에서 핫클릭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화면의 하단에 기능 네트워크 편집키가 표시되었고 선택한 기능이 보입니다. 이 기능의 상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SC204를 선택합니다. SC204의 첫 번째 기능을 선택해서 하단에 있는 기능의 왼쪽으로 끌고 내려옵니다. 상위 기능의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위 기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케이블을 선택합니다. 케이블의 기능을 선택하고 하단에 있는 기능의 오른쪽으로 끌고 내려옵니다. 기능 네트워크가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기능과 고장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됩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보시는 것처럼 핫클릭 아이콘에 색이 칠해집니다. 단 실무에서는 지금처럼 기능과 고장을 각각 연결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연결한 후 나머지는 IQFM의 기능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FM의 양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FM의 양식은 기본적으로 고장의 영향, 고장의 모두, 고장의 원인으로 표시됩니다. 물론 고장의 영향과 모두와 원인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작업한 것처럼 네트워크를 연결해야만 가능합니다. FM의 양식은 레이아웃에 따라 표시되는 위치는 다를 수 있지만 선택한 시스템 요소를 기반으로 영향과 모두와 원인으로 표시되므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양식을 만든다면 양식에서 표시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식을 만들 시스템 요소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선택한 시스템 요소가 기준입니다. 양식이 표시되었습니다. 선택한 시스템 요소인 신호 케이블의 기능이 여기에 표시되었고 그 기능의 고장, 즉 고장 모드가 여기에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한 고장의 영향과 원인이 각각 여기에 표시되었습니다. FPMA 양식은 여러가지 레이아웃으로 제공됩니다. UAIG VDA 레이아웃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FPMA 양식은 시스템 요소별로 다양하게 선택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VDA 5단계 활동인 위험 분석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고장 원인에 대한 예방 조치와 검출 조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장 영향에 대한 심각도를 평가하고 예방 조치와 검출 조치에 대한 발생도와 검출도를 평가하여 RPM과 AP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방 조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고장 원인을 선택하고 예방 조치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났습니다. 예방 조치가 입력되면 초기 조치 상태에 관련 정보가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검출 조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검출 조치도 입력이 끝났습니다. 고장 영향에 대한 심각도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심각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AIAG VDA 표준이나 또는 조직의 표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생도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출도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각 평가 점수에 따라 계산된 RPM과 AP 값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물론 자동으로 RPM과 AP 값이 계산되기 위해서는 고장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VDA 6단계 활동인 최적화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방과 검출 조치를 다시 수행하고 발생도와 검출도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와 마감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방 조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예방 조치가 입력되면 수정 조치 상태에 관련 정보가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검출 조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방 조치와 검출 조치의 책임자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책임자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마감일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마감일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예방 조치와 검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생도와 검출도를 재평가해 보겠습니다.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각 평가 점수에 따라 계산된 RPM과 AP 값이 자동으로 재계산되어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통계적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통계적 평가에서는 앞에서 작성한 RPN이나 AP 값을 기준으로 파레토 분석을 하거나 위험 매트릭스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계적 평가를 활용하면 가장 큰 RPN 값을 찾거나 또는 조치에 필요한 우선순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계적 평가 중에서 파레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RPN에 대한 파레토 분석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막대를 클릭하면 화면의 하단에 표시된 리스트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으로 포커스가 이동됩니다. 이번에는 AP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AP는 HML 기준으로 분석 결과가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위험 매트릭스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심각도와 발생도 기준으로 위험 매트릭스가 작성되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위험 매트릭스의 기준은 심각도와 검출도 등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위험 매트릭스에서도 숫자를 클릭하면 하단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VDA의 마지막 7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FML을 요약해서 보고서화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작성한 FM에 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품질 규칙이나 필터 규칙 등을 추가하여 규칙에 맞는 요약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했던 통계 다이어람 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 보고서 만들기를 합니다. 보고서의 제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고서의 제목의 텍스트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행과 열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표 모양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요약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성자나 작성일 등을 보여주는 기본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로 품질 규칙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계 다이어램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IQFM에는 보고서에 넣을 수 있는 많은 규칙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마지막으로 IQFM을 활용해서 VDA 7단계까지 작성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외에도 편리하게 FM을 작성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나와 있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